자, 9강 생물과 환경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9번. 다음은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이다. 가, 발을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각각 구분하시오. 송이버섯, 얘는 분해자, 곰팡이는 분해자, 소나무는 생산자, 다람쥐는 소비자, 고사리는 생산자. 그죠? 뱀은 소비자. 자, 250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군집 P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개체군은 같은 생물종입니다. 동일한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 이게 개체군이죠. 기억, A는 하나의 종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맞고, 니은, B는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개체군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가 아니라 B는 같은 종,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하고,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우리는 개체라고 합니다. 디귿, 비생물적 요소는 P에 포함이 된다. 비생물적 요소는 P에 포함이 안 됩니다. 군집은 생물적 요소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 251번. 생태계와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환경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맞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모두 생물 요소이다. 초식동물, 육식동물은 모두 소비자에 해당이 된다. 4번. 군집이 모여 개체군, 개체군이 모여 생태계를 이룬다.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이고,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가 되죠. 정답은 4번. 5번. 인공적으로 형성된 어항이나 연못, 공원 등도 생태계이다. 맞고, 6번.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같은 종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한다. 맞습니다. 잠깐만. 틀린 게 뭐야? 서로 다른 지역이 아니라 같은 지역이죠. 서로 같은 지역에 사는 같은 종의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하고 6번이 틀렸습니다. 자, 252번. 그림은 군집을 이루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A의 기준에 의해서 생산자가 yes야. 그러면 아니오가 될 수 있는 게 소비자와 그 다음에 분해자가 되겠죠. 그럼 기억과 니은은 모두 생물 요소에 해당이 된다. 맞고, 니은 광합성을 하는가는 A에 해당이 된다. 자, 생산자는 광합성을 하는 물이기 때문에 니은번이 맞고, 디귿번 B가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가? 일 때 기억은 분해자이다. 기억은 분해자입니까? 기억은 뭐가 될까요? 소비자가 되겠죠. 다른 걸 먹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53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A, C 사이에서 유기물의 이동을 표는 A, C에 해당하는 생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메뚜기는 소비자, 옥수수는 생산자, 세균은 분해자, 오리는 소비자. 됐죠? 자, 유기물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잖아. 유기물의 이동. 그러면 A는 B하고 C에게 유기물이 다 가니까 A는 생산자가 될 거고, 생산자. 그 다음에 C에서 B로 이동한다. C에서 B로 유기물이 이동한다. 분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분해자. 그러면 C는 소비자가 되겠네요. 자, 기억. 옥수수는 A에 해당이 된다. 맞고, 메뚜기랑 오리는 B에 해당이 된다. C에 해당이 되고, A, C는 모두 군집을 이룬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자, 254번.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시오. 자, 생산자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영양을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생물들을 생산자라고 하고, 소비자는 다른 생물을 먹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이고, 분해자는 사체나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55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서 유기물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생태계에서 생물 요소는 가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가라는 1차, 2차 생산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분해자. 그럼 일단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랑 생산자가 갖고 있는 유기물이 다 분해자로 와야 돼요. 아시겠죠? 분해자로 다 오셔야 되고, 일단 생산자가 갖고 있는 유기물은 분해자한테도 가고 소비자한테도 가네.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봐봐. 생산자는 1차 소비자에게 가고 2차 소비자에 가고, 자, 분해자는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다 분해자입니다. 그럼 일단 여기 화살표가 두 개가 있으니까 다가 분해자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라에서 다도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가는 생산자, 그 다음에 나는 1차 소비자, 라가 2차 소비자가 되겠죠. 자, 기억. 버섯은 가에 속한다. 버섯은 분해자입니다. 세균이라서 포자로 번식하는 거라서. 그래서 다에 속하고, 육식동물은 나에 속한다. 육식동물은 나가 아니라 라에 속하죠. 초식동물을 잡아 먹어야 되니까. 디귿번. 유기물은 라에서 다 쪽으로만 이동을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56번. 다음은 강 생태계에 대한 설명이다. 강의 유속이 느려지고 수온이 상승하면 강에 서식하는 식물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초록색 광합성 색소를 가진 식물 플랑크톤의 증식으로 강의 물색이 초록색으로 변하였고, 식물 플랑크톤 증식은 강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의 생존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아무래도 식물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세포 호흡을 하잖아. 호흡. 그러니까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거든. 근데 이 녀석들이 많이 증식을 하면 아마 강 속에 용존 산소량이 떨어지니까 물고기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억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다. 맞고, 니은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 예에 해당이 된다. 맞고요. 디귿은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 예이다. 아니죠. 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257번에서 258번.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비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나는 비생물, 그 다음에 가는 생물적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빛, 물, 토양, 공기는 모두 나에 속한다. 맞고, 니은, 분해자는 광합성하여 양분을 얻는다. 얘는 생산자죠. 디귿, 가을에 기온이 낮아지면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기억에 해당이 된다. 자,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258번.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한 가지 쓰세요. 니은은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예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겨울철 낙엽이 쌓여서 썩으면 토양이 비옥해지잖아. 또는 지렁이 얘가 서식을 하면 토양의 통기성이 커져서 토양이 비옥해져요. 등등등.
됐습니까? 그 다음 259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기억. A와 B는 서로 다른 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개체군은 같은 종.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같은 종으로 무리가 이루어져 있는 게 개체군이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 높은 산의 고도에 따라 식물 군집의 분포가 달라지는 현상은 기억에 해당이 된다. 맞아요. 높은 산에서 고도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산소의 양도 달라질 거고 기온도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생물의 영향을 받는 것은 기억이죠. 디귿. 초식 동물이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 식물의 잎이나 열매도 생물적 요소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개체 군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260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와 생물 요소 사이에서 자, 유기물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화살표 방향을 쓰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생산자는 분해자에게, 소비자도 분해자에게 유기물이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두 개가 향하고 있는 A가 분해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그 다음 B가 생산자가 되겠네요. 생자가 아니지.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곰팡이는 분해자입니다. 그 기억이 맞고, 니은 빛은 빛 에너지를, 아니 빛이 아니지, B는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맞습니다. 이게 광합성이니까 니은이 맞고, 디귿. 늑대가 토끼를 잡아먹어 양분을 얻는 것은 기억에 해당이 된다. 늑대도 소비자고 토끼도 소비자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아닙니다. 기억. 소비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고, 자, 261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에서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표는 이 생태계에 속하는 생물을 모두 나타낸 것이다. 자, 개구리는 소비자, 뱀 소비자, 토끼뿔 생산자, 토끼 소비자, 새규는 분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새규는 분해자이다. 맞고, 토끼뿔은 생산자이다. 맞고, 소비자는 두 개체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비자는 두 개체군으로 소니까 두 개체군이 아니라 세 개체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261번 같은 문제라고 한다면 두 개체군은 아니고 또 여러 개체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4번. 추운 겨울에 개구리가 겨울잠 자는 것은 기억에 해당이 된다. 추운 겨울은 환경적 요소니까 맞고, 디귿번. 토끼풀의 뿌리가 토양을 고정시켜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것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 자, 맞습니다.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자, 6번.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는 것은 디귿에 해당이 된다. 뱀도 소비자, 개구리도 소비자니까 디귿은 아니고, 그 다음 7번. 뱀의 사체가 분해되어 토끼풀의 성장에 이용되는 것은 리을에 해당이 된다. 자, 분해자가 분해시켜서 그 유기물을 토양으로 내보내고 토양에 있는 유기물을 다시 토끼풀이 생장할 때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하고 6번. 자, 262번.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자, 1번. A와 B는 생물 요소이다. 맞고, 일조량이 감소하면 벼의 광합성이 감소하는 것은 기억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다. 3번. 숲이 우거질수록 숲속이 어둡고 습해지는 것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 맞죠? 4번. 같은 종의 닭이 모이를 먼저 먹기 위해 싸우는 것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 니은이 아니라 디귿입니다. 같은 종이니까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죠. 5번. 스라소니가 눈신 토끼를 잡아먹어
눈신 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은 디귿에 해당이 된다. 리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 6번 꿀벌이 꽃가루를 옮기며 식물의 번식을 돕는 것은 리을에 해당이 된다. 맞죠? 얘도 생물이고 얘도 생물이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하고 5번. 자, 263번 그림은 한 식물에서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잎 가와 나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 단면 차이에 영향을 미친 환경 요인은 X이다. 가는 두껍죠. 그 다음에 나는 얇죠. 두꺼운 것을 양엽, 그 다음에 얇은 것을 음엽이라고 하는데 얘는 빛의 세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빛의 세기.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가와 나는 가는 나보다 강한 빛을 받는 곳에 위치한다. 맞아요. 양엽은 상대적으로 강한 빛, 그 다음에 음엽은 상대적으로 약한 빛에서 적응한 잎입니다. 자, 3번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였다. 이 울타리 조직이 광합성을 하는 조직이거든.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강하면 아무래도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가 울타리 조직이냐면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있는 게 울타리 조직 또는 책상 조직이라고 하고 약간 이렇게 세포들이 느슨하게 있는 곳을 해면 조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느슨하게 있는 조직. 자, 4번 나는 가보다 강한 빛, 약한 빛 틀렸고 5번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맞고 6번 가을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환경 요인은 X와 같다. 가을에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것은 빛의 세기라기보다는 온도입니다. 온도. 그 다음에 7번 가와 나의 단면 차이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준 것에 해당이 된다. 비생물적 요소는 빛의 세기잖아. 빛. 그러니까 7번이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하고 6번이 되겠습니다. 자, 264번 다음은 소나무, 밤나무, 라피도포라의 특징을 읽고 A씨가 추론한 대화 내용이다. 자, 소나무는 강한 빛을 받아야 잘 자라고 밤나무는 약한 빛에서도 잘 자란다. 라피도포라는 잎이 커질수록 구멍이 크게 생겨 아래쪽에 있는 잎이 빛을 잘 받도록 적응하였다. 학생 A, 숲속 그늘진 곳에서는 소나무 묘목보다 밤나무 묘목이 잘 자랄 것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강한 빛, 밤나무는 약한 빛에서 잘 자라니까. 학생 B, 밤나무 잎은 두께가 모두 같을 거야.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잎의 두께는 모두 제각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나무가 있다고 친다면 나무의 꼭대기는 아무래도 빛의 양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나무 아래쪽은 빛의 양이 좀 적을 거니까 잎의 두께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 C, 라피도포라 잎의 구멍은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것에 해당이 돼. 거꾸로 됐죠?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그래서 옳은 학생은 1번입니다. A. 자, 265번 그림 가는 바다의 깊이에 따른 해저류의 분포와 바다에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을 나는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길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얘는 빛의 파장이죠, 파장. 파장에 따라서 해조류의 서식 분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생물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니은에 해당이 되죠. 그 리을이 맞고 자, 기억 수심 30m에서 갈조류는 광합성에 주로 적색광을 이용한다. 30m는 대략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적색광이 아니라 황색광이 도달하네. 적색광은 도달하지 못하니까 주로 적색광이 아니라 황색광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됐습니까? 황색광 또는 청색광 등등등. 자, 그 다음 니은 해조류 분포는 빛의 파장 영향을 받는다. 맞고
파장이 길수록 깊은 수심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이 많다. 자, 파장이 긴 게 아니라 짧을수록이죠. 파장이 짧을수록 깊은 수심까지 도달하는 빛의 양이 많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정답. 자, 266번. 그림은 서로 다른 빛 조건 1, 2, 3에서 식물 가와 나의 개화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단일 식물, 장일 식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단일 식물은 상대적으로 낮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 식물이고, 장일 식물은 낮 길이가 길고 밤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피는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와나의 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환경 요인은 X이다. 얘는 빛의 1초 시간입니다. 가와나의 개화를 결정하는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은 12시간이다. 이게 최소 빛의 그 길이거든. 그래서 얘를 암기가 아니라 임계 길이라고 하시면 돼요. 임계 길이 또는 임계 시간. 자, 실험을 봤더니 가는 밤이 조금 짧고 안 보이네. 밤이 짧고 낮이 길 때 꽃이 안 폈는데 얘는 폈네요. 반대로 가는 밤의 길이가 길고 낮 길이가 짧을 때 폈네. 괜찮습니까?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X는 빛의 파장이 아니라 1조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조 시간. 자, 그러면 가는 장일 식물이다. 나는 봐봐. 낮의 길이가 길 때 폈으니까 일단 장일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귿 X는 종달새가 봄에 번식하고 송어가 가을에 번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맞아. 리을 3일 때 가는 개화하고 나는 개화하지 않는다. 자, 가는 개화하지 않고 나는 개화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낮 길이가 영향을 주는 줄 알아서 이름부터가 단일 장일 식물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낮 길이가 아니라 낮의 길이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밤의 길이가 영향을 주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단일 식물이 장야 식물, 그 다음에 장일 식물은 단야 식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장일, 단일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밤의 길이가 짧으면 피고 길면 안 핀다 이게 아니라 연속된 밤의 길이가 중요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식물은 밤의 길이가 짧을 때 피는 식물이잖아. 그런데 이거는 연속된 밤의 길이가 짧을 때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야 또는 장일 식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됐습니까? 그러면 얘 봐봐. 3번 실험에서 나가 꽃이 폈잖아. 그치? 그럼 이거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 실험을 갖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요겁니다. 연속된 밤의 길이가 짧을 때 핀다. 왜냐하면 중간에 빛을 한번 줬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밤의 길이는 길거든. 1번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러면 나는 꽃이 피면 안 돼요. 개화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거. 그치? 그런데 얘는 중간에 빛을 줬다는 얘기는 한 번쯤 뭐 했다? 깨웠다 이거거든. 무슨 아시겠습니까? 다시 봐봐. 1번하고 3번이 아니라 자 2번하고 3번이야. 봐봐. 2번하고 3번은 밤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잖아. 상대적으로 낮보다는 밤의 길이가 길거든. 그러면은 나는 피어야 돼, 안 피어야 돼? 꽃이 피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3번 실험에서 나가 꽃이 핍니다. 그러면 1번하고 3번 아니면 2번하고 3번을 비교했을 때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밤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된 밤의 길이. 자, 얘는 밤이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다는 얘기는 연속이 아니죠. 그래서 연속된 밤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게 단야식물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리을번은 기억은 가는 개화하지 않고 나는 개화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틀렸네.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이거 좀 어렵지만 중요한 실험이에요. 이거. 아시겠죠? 자, 267번. 그림은 하루 중 낮과 밤의 길이에 따른 식물 A, B의 개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장일, 단일 식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A라고 하는 식물은 자,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질 때 꽃이 피고 밤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에 장일이래. 잠깐만. 내가 잘못 얘기했구나. 쏘리. A는 자, 낮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안 피네. 그러니까 이게 단일이네. 그 다음에 B는 낮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니까 얘는 장일 식물이에요. 그래서 A는 단일 식물이 맞고, 니은 가을에 꽃이 피는 국화는 B에 해당이 된다. 자, 가을이라고 하는 날씨는 계절은 해의 길이가, 그러니까 낮 길이가 점점 뭐 하는 거야? 낮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B가 아니라 A라고 보시면 되고, 디귿번 봄이나 초여름에 A를 온실 안에 두고 12시간 이상 연속적인 빛 없음 기간을 준다면 A는 개화할 것이다. A는 개화할 것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식물은 단일 식물이거든. 밤이 길 때, 즉 낮 길이가 짧을 때 피는 식물인데 일단 봄이나 초여름은 낮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시기니까 이때 피는 식물들이 주로 장일 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런데 봄이나 초여름에도 온실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에서 낮 길이를 짧게 하고 밤 길이를 길게 해준다면 당연히 A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꽃이 필 수밖에 없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인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68번. 다음은 환경 요인의 X가 생물에 영향을 준 사례이다. 자, X가 생물에게 영향을 준 사례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자, 온대 화렵수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합한 장소로 이동한다. 자, 얘는 온도와 관련이 있죠. 자, 그럼 온도와 관련이 있는 사례는 자, 1번. 사슴과 노루는 주로 가을에 번식한다. 얘는 1조 시간과 관련이 있고 자, 2번 선인장은 잎이 가시 형태로 되어 있다. 얘는 물하고 관련이 있고 개구리는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잔다. 이거는 온도와 관련이 있고 고산지대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 수가 많다. 얘는 공기와 관련이 있고 5번 더운 지방에 서식하는 곰의 몸집보다 추운 지방에 서식하는 곰의 몸집이 더 크다. 얘도 온도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 그래서 3번,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269번에서 270번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세 지역에 사는 여우의 모습이다. 가나다는 온대, 사막, 북극 여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일단 다가 사막 여우고 그 다음에 가는 북극 여우 그 다음에 나는 온대 여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온도가 영향을 준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름을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온도에 따라서 몸의 크기가 좀 달라지는데 온도가 조금 낮으면 몸집이 커지고 말단 부위가 좀 작아져. 반대로 온도가 점점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아지면서 말단부가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열 방출을 최소화해야 되고 얘는 열 방출을 최대로 늘려야 되거든. 그럼 왜 몸집하고 말단부하고 관련이 있냐면 이게 부피당 표면적 비랑 관련이 있거든. 이게 부피당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열 방출량을 최소화하려면 부피당 표면적 비가 좀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열 방출을 최대로 하려면 부피당 표면적 비가 커져야 돼. 그러면 부피는 뭐와 관련이 있니? 이게 몸집과 관련이 있는 거고 표면적은 말단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말단부 아시겠죠? 자, 270번.
자, 환경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준 다음 예 중 환경 요인이 위 사례와 다른 하나는 자, 일단 1번은 추운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잔다. 이거 온도. 추운 지역 이거 온도. 툰드라도 이거 추운 지역이니까 온도. 뱀, 도마뱀 같이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동물. 이게 변온 동물인데 기온에 따라 햇빛이나 그늘을 찾아다닌다. 이것도 온도고. 같은 나무에서도 강한 빛, 약한 빛. 얘는 빛의 세기네.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271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두 여우 생김새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가는 사막여우. 나는 북극여우.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몸집은 나가 가보다 크다. 맞고 말단 부위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몸집과 말단 부위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몸의 표면적, 부피당 표면적 비율이라고 그랬죠. 자, 3번 가는 나보다 추운 지방에 서식한다. 더운 지방에 서식하죠. 사막여우잖아. 4번 부피분의 표면적이 클수록 요 녀석이 클수록 몸 밖으로 열이 잘 방출된다. 맞고. 5번 단위 부피당 몸에서 방출하는 열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많다. 맞아요. 단위 부피당 몸에서 방출하는 열은 당연히 사막여우가 많아야 되겠죠. 여긴 덥잖아. 더우니까 빨리 체온을 내가 갖고 있는 열을 주변으로 내보내서 체온 유지를 해야 되니까. 6번 가와 나의 몸집과 말단부의 크기가 다른 것은 온도에 적응한 결과이다. 맞고. 7번 새의 알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는 것은 위 사례와 동일한 환경 요인이 작용한 예이다. 새 알이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는 것은 얘는 물하고 관련이 있어. 물. 온도가 아니라.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하고 7번이 되고. 자, 272번 선인장 수련 벚나무의 모습이다. 일단 선인장은 주로 사막에서 건조한 지역에 살고 수련은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살죠. 근데 벚나무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사는 나무고. 기억, 선인장은 기체 교환에 관여하는 통기 조직이 발달하였다. 통기 조직이 아니라 저수 조직이 발달을 했고. 니은, 수련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저수 조직이 아니라 통기 조직이 발달을 하고. 디귿, 관다발과 뿌리는 벚나무에서가 수련에서보다 더 발달해 있다. 맞습니다. 일단 수련은 뿌리 발달이 거의 없겠지. 왜냐면 물에서 서식하는 식물이라서 뿌리를 굳이 발달할 필요가 없잖아. 왜?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는데 사방천지에 물밖에 없는데 굳이 내가 뿌리를 발달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선인장은 건조한 지역에 사니까 뿌리가 많이 발달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양에 물이 별로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뿌리가 계속 자라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선인장은 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수련은 뿌리가 덜 발달되어 있다. 근데 벚나무는 수련에 비해서는 발달되어 있죠. 정답은 2번. 자, 273번 그림은 외골격을 갖는 장수풍뎅이를 표는 이 외골격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단단하고 왁스층이고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다. 얘는 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 외골격은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자,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거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사막에 사는 도마뱀 몸 표면의 비닐, 이것도 같은 사례입니다. 물입니다. 물.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정답은 5번이 되고. 자, 274번. 다음은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광합성하여 대기 중 산소 농도를 높인다.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겠니? 아, 가장 깊은 환경 요인. 가는 공기겠지 뭐. 그 다음에 사막의 낙타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수분량을 줄인다. 이건 물하고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흑소. 이게 토양이겠지 뭐. 그래서 공기, 물, 토양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275번.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건생식물은 건조한 지역에서 사는 식물이라서 뿌리와 저수 조직이 발달해 있다. 맞고. 음지에 잘 사는 식물의 잎은 양지에 잘 사는 식물의 잎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얇다. 고산지대
자, 얘는 공기의 양이 희박하죠? 그러니까 적혈구가 좀 많아야 돼.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276번. 표는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은 생태계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 흙 속의 유기물을 섭취하여 살아가는 지렁이의 배설물에는 영양분이 많아. 지렁이가 많이 사는 곳은 토양 성분이 변한다. 얘는 생물이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생물이 비생물이구네. 니은이 니은. 그 다음에 비버가 댐을 만들면 강의 흐름이 느려지고 댐 주변이 습지 환경으로 바뀐다. 얘도 비버가 강의 흐름을 만든 거니까 니은에 해당이 될 거고. 자, 다번 바다에 사는 함초는 고농도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해 수분을 잘 흡수를 한다. 자, 이것도 바다 환경에서는 염분이 많잖아요. 염분이 많은 곳에서는 일반적인 육지에 사는 식물들은 서식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있어서 수분을 잘 흡수한다. 이것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니까 기억이고, 인간이 비료를 뿌려 땅이 비옥해진다. 그렇죠? 그럼 인간 때문에 땅이 비옥해진 거니까 니은이지. 자, 소의 트림에, 자, 얘는 생물적 요소고 온실기체가 지구의 기온을 높인다. 얘는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니은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기억. 함초는 A에 해당이 된다. 함초는 A가 아니라 생산자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다와 관련된 환경 요인은 토양이다. 다와 관련된 가도 토양이고, 그 다음에 다도 토양이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나는 기억에 해당이 된다. 나는 기억에 해당이 된다. 나는 니은에 해당이 된다. 라마는 모두 니은에 해당이 된다. 라마 모두 니은이다. 맞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이 정답. 3번.